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시간까지 그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그 점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해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왜 해킹을 배우냐, 이 범죄자로 만들겠냐, 이 식인데, 우리는 이제 범죄자를 양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테러라든가 사이버 범죄들에 대해서 대처하겠어, 그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해킹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해킹을 왜 배우게 되냐면은, 그다 해커라든가 크래커들이 이제 침공하는 그 네트워크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트래픽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해킹이라는 걸 해보면서, 해커들이 이런 일이라든가 또 크래커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스템, 여러분들께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이제 수많은 딜레마들이 이제 발생되는데, 기술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해커라는 이제 그 차원과 우리가 이제 보안 매니저라는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이런 공정한 자원이라든가 또는 사용자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자체가 불편함을 가경되면서 일단 우리가 그 보안 매니저들이 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 자체를 안전하게 강력하게 이제 투영해야 한다든가, 또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의 이제 복잡성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시스템들이 계속 증가하든가 또 크래커들이 증가하면서 불편성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 장비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업체들께서는 장비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뭐 기술들, IT에 대한 그 기술 자체가 계속 점차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안 기술도 같이 수용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딜레마들이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크래커로부터 또는 해커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쓰고 있는 그런 인터넷망을 이제 터보다 보면은 기본 첫 번째 이제 결기된 게 이제 거치는 곳이 이제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웹서버를 윗단에 두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그 네트워크에서는 보안 장비군이 먼저 그 웹서버라든가 다른 그 장비의 윗단에 이제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웹서버가 먼저 정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웰이 먼저 윗단에 설치되겠죠. 해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침공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망이라든가 또는 텔넷망이라든가 이런 또 FTP를 통해서 정보를 치고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웹망을 이제 통했죠. 웹망을 타고 다닐 때,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파이웰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런 파이웰을 먼저 한번 순회를 하게 되는데요. 순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네트워크망이 됐던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운영체계, 쓰고 있는 운영대화나 프로토콜이라든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이런 크래커들이 접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에 크래커가 1차적으로 침공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공격 형태 보면 디오스 서버라든가 빈가된 인가가 되지 않은 그 사이트 접근을 한다든가, 이건 백오리피스라든가 스푸핑이라든가 DNS 오버플로라든가 크래커, 지니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요. 사전 공격은 포트 스캐너라든가 인포 포트라든가 웹 딜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공격 행식을 많이 일어나고요. 형태가 이제 어신스러운 행위라든가 또는 프로토콜 해석 부분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방식들을 보면은 서비스 공격은 디오스 서비스라든가 빈가된 그런 쪽으로 많이 공격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커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찰이라든가 일단 그 사이트에 대한 네임블 조사라든가, 해킹에 대한 이제 전진 기지라든가, 또 해킹에 대한 그 범위성,
그다음에 언닉, 그다음에 백도, 그다음에 흔적을 지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커들이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정찰과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대상 그 도메인 또는 뭐 단위 호스트가 되겠죠. 이 호스트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 해커가. 또 해커가 그 대상을, 해당 어떤 대상을 결정 지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먼저 수집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는 뭐 호스트 명이라든가 또는 IP 어드레스, 그럼 호스트의 기종 또는 뭐 운영 체계, 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 호스트 간의 이제 파악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과 아이디 어드레스가 먼저 파악이 되겠죠. 이제 해킹 순서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스템과 해커가 어떤 시스템을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일단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차피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용조사된 그런 데이터를 막아가지고, 응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순서 모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공격 시나리오를 뭐 이 웹사이트 하나를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럼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드레스 네임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이트 내에서 이 사이트 어디에 접속되는지, 그럼 이제 만약에 외국 도메인이니까 이제 외국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컴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이트, 기본적인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정보 수집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명을 접속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빅와일드라는 그 닷컴의 회사여서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가 이제 수수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보면은 이제 팩셀 넘버가 어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가 어디다, 또는 이 사람이 이제 쓰고 있는 그 첫 번째 네임 서버가 1차 네임 서버가 뭐며 2차 네임 서버가 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이제 가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를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대해서 대상 파악에 대해서 약점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약점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약점 찾냐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약점을 가진 그 가상의 그 대상 서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찰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정찰에서는 뭐 핑크라든가 웹서버 또는 뭐 텔레서버, 샌드메일, 네트워크 매니저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IIS 서버가 되겠죠. 이런 단계에서 찾아내서 되겠습니다. 그 허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 뭐 대부분 이제 뭐 샌드 메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샌드 메일이 이제 취약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을 한 겁니다. 이제 취약해가지고 보통 이제 25분 버튼 샌드 메일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접근해가지고 25분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일에 대해서 이제 끊긴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파일에서 캔치 된 것을 크로즈 된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지 네트워크를 보신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3번 포트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이 포트가 이제 만약 중국의 대부분 유닉스 서버가 있는 것이 그 IMAP라는 그 포트가 대부분 이제 파일의 이제 허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그오프하고 이제 AMAP 포트에 이용하는 이제 해킹 방법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를 가지고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조사한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해킹 사이트 방문하겠습니다. 루트세이라는 사이트 방문하기인데 이 사이트에 가서는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이제 그 IMAP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취약점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아까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하면 이 탐색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IMAP 자체가 이제 취약하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겠죠. 여러분들께서 파악하면 그 취약한 그 코드를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면은 이 루세시라는 사이트에서 이 취약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겠습니다. 그럼 공격 시점은 공격하는 기점은 이제 그 보안 상태가 허술하다고 생각되는 호스트를 취약성을 이제 공격하겠죠. 일반적으로 공격 시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자의 로그인 레벨에서 접근하는데요. 이건 추후 이제 사용자 로그인에서 접근이 되면 주위에 이제 루트 권한까지 히든이 가져가 있죠. 획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루트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혜택 때문은 자, 여러분들께서 루트가 이제 혜택했다고 이제 가정해서 이제 아까 우리 로스트셀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우리가 만든 아까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서버에 수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벌어지는지 발생 보겠습니다. 그 결과 파이브를 통과해서 서버의 루트 권한을 이제 히든하겠습니다. 내가 히든했던 거죠. 그럼 더 이상 방어에 대한 크래킹 차단이 없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를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EC++는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이제 그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루트에 대해서 이제 그 최종 10% 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이제 해커들이 정보 보안용 웹사이트에서 이와 같이 또 수천 가지 이상의 이제 그 취약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모든 운영체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킹한 서버와 그 신뢰하시는 서버들은 이제 목록들 이제 구하게 되겠죠. 다른 이제 서버에서. 그럼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그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제 백오피스를 이제 빅라이즈라는 서버로 이제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설치되는 이제 백도어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루트 권한을 이제 획득해가지고 그 루트 권한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제 방문할 수 있게 이제 백도어를 심어 놓겠죠. 그러면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공격 대상 서버로 이제 로그인을 한 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하시는 서버가 다른 서버로 전이되겠죠. 해킹하시는 서버로 전이를 할 수 있겠죠. 만약 비싸라는 그 테이트 명이 이제 명시된 그 신용카드 목록을 찾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목록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럼 패스워드 파일 통해서 이 파일 읽어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패스워드에 대한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를 얻기 위해서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FTP 서버를 이제 통해 가지고 신뢰하시는 호스트로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백도어에서 이는 백도어 기존은 이제 호스트에서 신뢰하시는 서버로 이제 전해됐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테이트 파일을 이제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제 웹으로 이제 FTP라는 이제 그 트위터 소스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소스라는 그 신뢰하시는 호스트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독한 암호를 사용하겠죠. 해독한 암호를 사실 우리가 아까 접속한 신뢰하시는 호스트 더 소스라는 그 웹으로 이제 접속하겠습니다. 그럼 접속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이제 리모트 타입 자체가 윈도우 서버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킹을 했으면은 추적을 해오는 것 자체는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추적가 생기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백도어를 숨어 놓겠죠.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로그 파일을 이제 수정한다든가, 그 언지 파일, 이제 스테이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히든이라는 것입니다. 히든은 언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흔적 자체를 숨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그에다 로그 파일을 자체를 이제 여러분께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해킹이라는 그 기법 자체를 좀 더 숙련되어 있으면 로그 파일까지 수정하고 넣으시면 수정이 될 것입니다. 스니퍼를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시키지 않도록 이제 드레 목마라든가 또는 루트킷이라는 툴을 사용하겠죠. 그럼 루트킷은 이제 운영 체계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트를 이제 하나 자료를 검색하고 툴을 하나 다운받겠죠. 그러면 루트킷이라든가 루트 품들 자체를 툴 문말라 같은 품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송신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루트 권한은 이제 우리가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정보를 하나 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랙 목말을 아까 우리가 더 소스라는 그 웹사이트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트랙 목말을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샌더 더
버스라는 실행 파일을 이제 더 소스라는 그 웹사이트로 전송을 시킨 것입니다. 이 전송을 이제 시키면은 아까 실행을 텔넷을 통해 가지고 더 소스라는 텔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해킹한 그 암호를 이용해 가지고 텔넷 서비스로 이제 우리가 더 소스라는 그 소스라는 그 웹서버로 그 텔넷 서버로 접속하겠습니다. 접속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텔넷 서비스. 아까 우리는 그 어디까지 해결됐냐면 해결 패스워드까지 루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아까 더 소스라는 그 소스라는 웹서버로 전이됐던 걸 보셨고요. 전이된 그 서버에 아까 비자라는 그 데이터 문서라든가 뭐 또 그에 따른 암호 문서를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서 암호 해독했습니다. 해독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제 툴킷이든가 또는 뭐 텔넷을 접수할 수 있는 뭐 접수해가지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툴킷을 연직해서 서버로 해킹 툴들을 공략하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트롤 목마를 하나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그 소스라는 웹서버에다가 이제 전송하겠죠. 이것이 웹서버라는 개념보다는 텔넷에 보내가지고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텔넷을 통해서 그 소스라는 그 서버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해킹한 그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텔넷 서비스로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를 접수했습니다. 그럼 트롤 목마가 실행되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트롤 목마 실행시키면 이제 원격기 화면에 시행되는 화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모양을 이제 보겠죠. 이는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공정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트롤 목마를 이제 더 소스라는 웹사이트에다가 숨겨놨고 그러다 이제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래커가 해커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메일 서버라든가 또는 뭐 또 웹 서버라든가 텔넷 FTP까지 다 크래킹 된 상태로 이제 가정된 겁니다. 이거는 상태가. 그리고 크래커가 해커가 이제 라우터 통해서 일단 파이어웰이 이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이어웰이 작동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IMFP라는 그 허점을 통해 가지고 그 파이어웰이라는 허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루트 권한과 또 그 루트 권한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2의 서버로 전이가 돼가지고 제2의 서버인 더 소스라는 웹서버로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트롤 목마를 이제 또는 백도어를 이제 숨겨놓고 설치해 두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다 상태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메일 서버라든가 또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뭐 또는 DB 서버라든가 인데 이제 크래킹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제 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래킹이 된 상태면은 이는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이 서버가 현재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홀드 내용의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타나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각각의 사용자들이 이제 생성되겠죠. 사용자들은 이제 아이디로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패스워드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접속되고 있는 사용자들을 다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접속하든가 또 웹 FTP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이제 웹서버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 하나를 이제 크래킹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웹문서를 해커가 자신이 작성한 웹문서로 대체해가지고 올리면 이제 이렇게 버거로 아까 우리가 크래킹하고자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래킹하고자 하는 웹서버가 이제 해커에 의해서 사이트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미지화된 거지만 실제 이렇게 구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니셜 됐던 윈도우 기반이었던 공격 방식은 똑같은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커가 접속을 했는지 이제 그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해커가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어디에 접속했죠? 웹서버 이제 크래킹했죠.
그 루트 권한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더 소스라는 웹사이트를 이제 우리가 전이했습니다. 신뢰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루트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슈퍼 유저가 더 유저라는 더 소스라는 그 사이트 자체를 이제 신뢰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크래킹이 당한 상태죠. 그럼 그 웹서버로 이제 해커가 접속했다는 건 이렇게 앞에 정의된 상태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속된 상태에서 이제 파일에 우리가 가진 뭐 유닉스 파일이 됐든 뭐 윈도우 파일이 됐든 그는 아까 홀이 있는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홀에서 의해서 누가 또 워크스테이션 뭐 이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놨지만 각각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한 걸 여러분들께서 이는 도식화된 것이면 쉽게 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이제 우리가 어디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143번 포트인 IMAP 포트 되겠죠. 그 서비스 자체가 있는 파일 홀에서 네트워크 전체가, 그러니까 파일의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성은 이제 공기 착용은 이제 파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는 억양포인 파일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 아랫단까지 다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공격 대상을 이제 보겠죠. 그럼 이에 따른 해결책은 이제 그 다단계만이 이제 그 현저하게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뭐 공격 방법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뭐 그거는 하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이어라든가 IDS, IPSF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이제 파이브에서 불법 피팅, 패키 피팅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오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서 파이브에서 검증되고 덜 된 그 불법적인 패킷 자체를 한 번 더 크래킹 이제 패킷 분석을 하겠죠. 패킷 자체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통과된 넷게스는 이제 보안 분해에서 한 번 더 검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넷게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디오스 이제 공격에서 이제 서비스 공격을 하는데 디오스 공격에서 이 공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중국하고 대만 상공에서 중국 비행기 한번 미국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추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언론 매체 통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사이버 공격을 했을 때, 사이버 테러 공격했을 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디오스 공격입니다. 이제 자체가 이게 어떤 공격이냐면 공격자 자체가 그러니까 공격하는 이제 해커가 엄청난 패킷 자체를 보내면서 대상 서비스 자체가 그 자원 모두가 고갈되어 그 시스템 자체가 일시적으로 준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고갈되어 시스템에 이제 접합하지 않는 성적이 강화되는 이제 공격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한 시간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었다 보니까 그때 비용은 이제 산출하다 보면 그 축적하기가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이거는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뭐 맹생 실패 이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이 이제 이는 디오스 공격을 받으면은 서비스 일시적으로 이제 좀 서비스가 잘 된 회사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는 디오스 공격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이제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는 뭐 맹생 자체가 그에 따른 명예 자체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제 FB라든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38%가 이제 디오스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단위 평균은 1밀리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1밀리언, 거의 1밀리언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2000년도 2월에 이제 분사 서비스 공개한 게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ETS, 이바이, 글로벌 센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언론 매체 통해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산 거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오스와 이제 별도의 이제 공기 때문에 서비스 공격 자체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이제 나는데 더욱더 다른 공격을 하나 더 시도하기 위해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소극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디오스는 하나의 이제 공격에 대한 이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핸드 스위스 같은 경우, 스위트 푸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TCP/IP 자체를 이제 리스팅 자체가 하나씩 이제 구가시키는 경우고요. 오더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 자체라든가 네트워크 자체가 대역부 자체가 고갈되겠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 네트워크 자체가 포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운영 체계 자체가 IP 스택 자체가 붕괴되겠죠. 이게 따라 이제 버퍼 오버플레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네트워크 운영품 자체도 동시에 포괄되겠죠. 붕괴된다고 보시겠습니다. 핸드쉐이크 이제 보면은 이제 푸드 같은 경우는 시리베 핸드쉐이크로 완결하지 않고 이제 이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서버에 이제 헬프 오픈이라는 연결 자원을 해서 지문 자체를 이제 지우법에서는 응답 자체를 불용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얘는 제어폭은 이제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수의 패킷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P 자체를 쓰기 위해서 IP 스푸핑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핸드쉐이크를 이제 트위스의 핸드쉐이크를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설명한 부분입니다. 핸드쉐이크는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드 공격은 이제 TCP/IP의 소스라든가 그래서 어드레스 포트라든가 어드레스라든가 포트 자체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대상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다든가 무기력하게 시스템 자체를 이제 좀 저하시킨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가상 IP를 소스 위장을 갖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팁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분거, 붕인 같은 것도 보면 비슷한 건데요. 일단 목적은 대상 자체라든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손상이 또 파괴까지 갈 수 있겠죠. 무게 자체 플러그멘트 정체가 이제 중요되면서 UDP 패킷 자체를 이제 사용하면서 공격을 이제 대상 자체를 이제 조조화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버퍼 오버플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기대치하는 기대하는 데이터보다 큰 데이터를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오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 프로세스 스택 자체가 일정 프로세스를 가주셔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 스택 자체를 오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택 자체가 붕괴되겠죠. 이런 따른 이제 입력값을 받기 때문에 응용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포기하고 이에 따른 이제 초과된 데이터는 이미징 프로세스의 스택에서 알 수 없는 함수로서 복귀를 해갖고 어디서 이제 딜레이트 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이제 입력해서 해킹 코드가 이제 수행을 하겠죠. 이걸 여러분들께서 해커들이 이제 불법적인 디버깅 하겠죠. 이것은 이제 스택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버플로우를 이제 스머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블루캐스트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요. 대상 어드레스 자체를 이제 위장하고 블루캐스트 네트워크망에서 요청하고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된 어드레스를 통해서 공격 대상의 IP 주소를 해당을 하겠죠. 그럼 블루캐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정폭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머프 같은 경우는 RCMP를 사용하면서 플러그인이라든가 핑거잉이라든가 UDP로서 사용되는데요. 대역폭망 자체는 소진을 하면서 공격 정폭된 네트워크망에서 모든 네트워크 자체가 대상에 해커가 보내는 네트워크망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자원들 자체가 공격을 하겠죠. 이제 스머프 공격을 보면은 해커는 IP 자체를 위장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커가 위장한 IP로서 인코드 해가지고 보내겠죠. 승폭비 시스템에다가 접근하면은 그 시스템에 물려있는 네트워크만 물려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OS 공격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발견된 건데요. 대부분 2000년도 보면은 주요에 이 비즈니스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 자체가 주 공격이 돼요. 대상이 되는데요. 그 시스템들 자체가 한꺼번에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 손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야후라든가 아마존, 이베이, ETS라든가 제휴 CN들 자체가 공격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분산국 서비스 공격하는 것은 이제 공격자가 수십에서 수백만 원 자체가 한 시스템을 공략하겠죠. 그래서 호효성은 뭐 그다 이제 수십에서 수백 배 자체를 높여서 공략하겠습니다. 이건 동시다발로 분산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확산도 컸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제 분산 공개에 대한 동기를 보면은 유명해보자는 그 동기라든가 그 인명성이죠. 자기에 대한 자기를 날리고자 어쩔 때 또 뭐 단순 재미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행태 자체가 경쟁 국간 이제 사이버 전쟁입니다. 이제 현재 이게 이제 대두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건 이제 불만 있는 그 시건들이라도 보고 있다. 경제적인 이제 이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만행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개하는. 이제 분산은 이제 여러분께서 공개 종류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라든가 마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에이전트 프로그램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분산을 보면은 이제 해커가 그 인터넷망에서 쉽게 스캐닝 해가지고 그 보안 자체가 허술한 시스템을 이제 선정하겠죠. 스캐닝 품에서 해커가. 그러면은 허술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고 가상했을 때 그러면 해커는 이제 선정된 시스템들에게 에이전트 프로그램 설치해요. 뭐 컴퓨터 자체가 점프하겠죠. 그럼 점프해가지고 일단 뭐 각각의 프로그램들 자체를 이제 에이전트 마스터 서버로 접근하겠죠. 그러면 해커는 점프해들에게 이제 명령 보내 마스터 서버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선정하겠죠. 그럼 선정된 마스터 서버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마스터 서버에 내린 그 명령들을 준비 공개해서 대상 서버나 서비스 시스템 자체에 착수하겠습니다. 습수를 하겠죠. 그럼 마스터 서버는 그에 따른 이제 준비에서 대상 서버에 공개도 명령되면 그에 따른 대상 서버에서는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했을 때 대상 서버에서는 준비들이 보낸 가짜 요청에 의해서는 압도되어 적법한 그 상조에 대해서는 요청에 의해서는 불법적으로 이제 불능 상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에 의해서만 이제 준비가 보낸 이제 그 가짜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대상 서버는 이제 합법적인 상조에게는 불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의 뒤에서 분산 공개가 그만큼 위험 요소도 대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해커들이 해킹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해커들이 이제 해킹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또 취약성을 찾아야 될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에 대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해킹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